자, 보신 학습지를 이제 먼저 보세요. 나눠드린 학습지 보시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목표를 1페이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다 폈나요? 폈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구석기 시대 그리고 신석기 시대, 여러분들 학습지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OT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고조선과 함께 고조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오늘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다 배워봤을 겁니다. 선사문화의 전개라는 큰 주제 안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시대의 특징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도구, 그리고 경제활동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활동을 했는지, 주거생활은 어땠는지, 그리고 청동기, 철기 시대 때는 토기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는데, 사실은 내용은 쉬운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헷갈리는 것들 몇 개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 편하게 시대별로 이렇게 표 안에 시대별로 이렇게 나눠 놓긴 나눠 놨지만, 수업할 때 설명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좀 볼게요. 제가 다른 시대와 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고하셔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먼저 볼게요.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70만 년 전에 한반도에 구석기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크게 석기 이름을 구석기는 뗀석기, 신석기는 간석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 석기를 떼어내서 뗀석기고, 석기를 갈았다라고 해서 간석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구석기에 비해서 신석기가 어때요? 조금 더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인류가 뭔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죠. 뭔가 간다라는 거는 본인이 의도한 대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의도한 모양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제? 그래서 구석기 때는 뗀석기였다면 신석기 때는 간석기로 바뀌었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바로 경제활동인데, 자, 경제활동을 두 번째에 해당하는 챕터입니다. 자, 경제활동을 볼 때 여러분, 이동생활이라는 이 부분과 주거활동을 같이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구석기 때는 얘들아, 그냥 돌아다니면서 무리지어서 큰 동물들에게 습격을 당했을 때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적당히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동물이 있네, 잡아먹을 것이 있네, 그러면 잡아먹고 살았어요. 그거를 사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제? 그래서 무리지어서 살면서 사냥을 하면서 살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동해야겠죠? 그제? 그래서 또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또 채집을 하기도 하고 사냥을 하고 물고기, 강가에서 물고기도 잡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을 좋게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동굴에서 살았어요. 강가에서 막집 짓고 살았습니다. 대충 지어놓고 몇몇 무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리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계속 정착해 살면서 계속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결과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사냥이 아닌, 물론 사냥도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움직이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여기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농사 짓는 방법이죠. 무언가를 심었더니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곳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지. 한결 더 발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세요. 신석기 때는 어때?
드디어 농경이 시작됩니다. 농사, 목축, 농경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같이 봅시다. 움집 짓고 살아요. 자, 움집 이야기는 이따 제가 다시 하겠고 농사부터 봅시다. 자, 그럼 애들아, 농사를 짓고 사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문제에서 원시 농경이 시작되었다. 원시 농경이라는 것이 조, 피 이런 것들,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농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신석기야. 하지만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건 언제예요? 청동기입니다. 조금 더 까다롭게 문제를 내는 경우는 이렇게 함정을 파서 묻기도 해요. 농사가 시작된 것은 신석기고요. 농경이 발달된 것은 청동기인데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어느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청동기 시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원시농경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여기에 선생님이 짧게 뭐 이런 식으로 써놓긴 했는데 이런 사료들을 막 줘요. 힌트를 주는 거지. 뭐 황해도 봉산 집탐리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사료를 주면 아, 이거 신석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시면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역사 부도를 보면요, 여러분 신석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탄화된 곡식들이 출토가 됐대요. 조피, 수수 등. 그러니까 신석기 유적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신석기구나 이렇게 눈치채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원시수공업. 자, 원시수공업의 가락바퀴. 이게요, 그림이 자주 나와요. 가락바퀴. 보고 갑시다. 자, 밑에다 선생님이 그려놨어요. 이게 바로 가락바퀴입니다. 뼈바늘과 이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이때 당시 신석기 사람들이 원시 수공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 실제로 보면 정말 작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시면서 이 유물이 나오면 이거는 어느 시대다? 신석기 시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집 이야기 먼저 할게요. 선생님, 집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아까는 무리 지어 살았기 때문에 동굴에다가 대충 막 집 짓고 살았어요. 동굴에 살았어요. 자, 신석기가 되면은 이제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오냐. 움집을 짓고 사는데 이 움집에 있어서 신석기와 청동기, 이 신석기와 청동기의 움집을 비교하는 경우가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너희들이 나름대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자, 움집을 신석기는 이런 모양, 청동기는 이런 모양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신석기 시대 때는요, 움집의 모양이 터가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였어요. 여기 보면은 원형이라고 교과서 그 학습지에 가로쳐서 원형이라고 되어 있죠. 보이죠, 여러분? 원형이라고. 그런데 청동기 옆에 보면은 또 가로쳐가지고 청동기, 철기 그 아래쪽에 보면은 찾았니? 선생님만 못 찾았니? 여기 아래 있다. 제일 아래 보면은 직사각형 등의 다양한 움집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이제 직사각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책들에서는 정방형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네모는 네모난데 모서리가 좀 동구스름한 그런 모형을 정방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움집의 형태가 신석기 때는 이렇게 원형이었다면 청동기 때는 직사각형 형태였구나. 먼저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덕의 위치예요. 화덕의 위치. 화덕이라는 것이 신석기 때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모양을 그린 거야. 중앙화덕이야. 그런데 청동기 때는 이것이 화덕이 벽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린 거야.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은 기억하기 쉽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하나 더 말을 하자면 신석기는 반지하 형태였어요. 신석기는 반지하 형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암사동 움집터라는 자료인데요. 옛날에 시험 문제가 수능이 엄청 어렵게 나왔을 시기에는 구석기 유적터, 신석기 유적터 이런 것들이 막 시험 문제에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구석기 유적터들, 그 다음에 아래는 신석기 유적터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지금도 역사부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부도에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신석기에서 아주 유명한 유적터가 하나 있어요. 신석기에서 유명한 유적터가, 자, 2번에 여기 서울 있죠, 서울. 서울 암사동 보이시죠, 여러분? 서울 암사동. 다른 거는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서울 암사동 자주 나오거든. 자, 구석기에서는 뭐가 자주 나오냐? 연천전곡리. 이따 말할게, 선생님이. 연천전곡리가 되게 자주 나와. 서울 암사동은 신석기로 자주 나와. 자, 그러면 이거는 이따 얘기하고, 자, 서울 암사동 유적터 얘기 먼저 합시다.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냐? 여기 암사동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먼저 했는데, 설령 암사동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암사동이 유명한 신석기 유적터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움집터를 보고 추측을 해야 돼요. 유추를 해야지. 자, 움집터가 동그라미지? 그제? 그 다음에 반지하지? 그제? 그리고 중앙화덕. 잘 보이진 않지만 중앙화덕에 있다더라. 이거를 보고 암사동 움집터. 그럼 이거 무슨 시대야? 신석기 시대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고 증거들을 끌어모아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신석기 유적이라는 거를 추측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다시 학습지로 가서 유물들은 이따 한 번에 제가 모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움집은 했고 자, 그리고 이걸로 갑시다. 여기 토기는 이따 유물 보면서 하자. 자, 얘들아, 여기 보면 평등사회가 나와 있어. 보이지? 평등사회. 그리고 족외혼. 자, 이 평등사회랑 또 뭘 비교를 해야 되냐면 청동기 철기 시대로 가면은 평등하지 않고 어때요? 계급이 분화됐다. 족장이 생겼다. 빈부격차가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철기 시대와 지금 계급이 생기지 않고 평등하고 이게 차이점으로 보여지죠. 아무래도 원신옹경이 이제 막 시작된 이 신석기 때는 잉여 생산물이라는 것이 없어. 빠듯한 거야. 겨우 근근히 먹고 살 정도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급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씨족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이들이 부족 사회를 이루면서 이제 하나의 부족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부족의 아가씨는 다른 부족의 그 남자에게 서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씨족끼리 결혼하는 이거를 선생님 얘들아 뭐라고 하니? 바깥외 혼이 난다. 족외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 평등사회와 함께 기억할 것이 부족사회가 만들어졌고 이때부터 서서히 조계원이 성행하였다라는 부분까지 아직 계급사회로는 가지 않은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벼농사가 발달하고 농경이 발달하고 살다 보면서 이제 서서히 지금도 우리가 살다 보면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라는 것이 발달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생겨납니다.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면 어때요? 사람이 이거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또 싸움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배분하는 데 있어서 다툼이 생겨납니다. 누가 많이 가져가겠어? 힘이 센 사람이 이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가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계급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급과 관련 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생산력 증대로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청동기 철기 시대가 되면은 특히 청동기 때는 아니지만 철기 시대가 되면은 금속 무기 이 무기로 정복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계급이 분화되고 그러면서 족장이라는 것, 군장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증거물이 바로 이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고인돌의 형태는 보여드리지 않아도,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이 고인돌 왜 계급 사회에 중요한 증거가 돼요? 이 돌을 쌓아 올리는 데 있어서 인력이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아하니 이 무덤을 어떤 계급자의 무덤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이 무덤 하나를 만드는데 동원된 노동력을 추측해서 계급사회였구나를 우리가 지금 추측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기로 가볼까요? 토기로 먼저 갑시다. 자, 토기 먼저 가자. 자,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 너무 쉽죠? 이 정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빗살 모양의 토기 역사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서울 암사동이라고 되어 있다, 얘들아. 신석기 터에 유명한 터 서울 암사동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이고 뾰족하죠.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딱 심어가지고 이 토기를 만들어서 사용했을 거다라고 이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가 근처에서 땅을 파서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땅에 이렇게 보관을 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유물. 그 다음에 또 토기 봤으니까 토기를 계속 가서 봅시다. 자, 청동기 시대의 중요한 토기 중에 바로 이 미송리식 토기가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 자, 어때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손잡이가 있네. 그지? 아주 중요한 미송리식 토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고조선 배우는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겁니다.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이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 때도 있었고 또 그 외에 초기 철기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무늬로만 가지고 청동기 철기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민무늬가 나오면 청동기 철기 시대 때 있었던 토기야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가 청동기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철기 시대의 토기는 이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의 토기는 검은 간토기, 더띠 토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게 검은 간토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모양이 주둥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더띠 토기래요. 더띠 토기 이 정도. 자, 여기가 지금 제가 조금 심화된 것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자, 토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뭐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수능 수준에서는 빗살무늬 토기랑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이거는 너무 기본. 자, 토기 봤으니까 무덤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 무덤은 우선은 고인돌은 했고요. 두 번째로 철기 시대의 동무덤이 가끔 나와요. 아주 가끔. 보통은 동무덤이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죽었을 경우에 이 동무덤에 묻었다라고 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크기 자체가. 그럼 동무덤 이렇게 생겼어요. 동무덤도 이렇게 생겼다.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런 무덤 보여요. 실제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유물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관이죠. 어떻게 보면 관. 그래서 여기에 이게 초기 철기 시대의 유물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학습지로 다시 가봅시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구석기 시대 때 이야기 우리가 다 했고 신석기 시대 때 지금 간석기 그 다음에 이름 민무늬, 전무늬, 빗살무늬 얘기했고 그 다음에 농경 지역고 원시 수공업 이야기했고 가락바퀴도 제가 보여드렸죠. 자, 여기서 평등사회 움집 다 했고 자, 신석기 시대부터 애니미즘
동물에게 무슨 의미를 부여해서 그 동물을 신성시하는 그런 것들을 뭐 애니미즘, 애니멀 했잖아요. 애니미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샤머니즘, 무당을 샤머니즘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샤머니즘.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신성시하는 거를 뭐 또 토템이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이런 추상적인 그 관념이 이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미즘, 샤머니즘, 뭐 조상수인데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시대, 전기 조금 더 자세히 봐봅시다. 자, 청동기 시대에서 동검이 나와요, 여러분. 동검. 자, 비파형 동검 나오죠? 오른쪽 그대로 가서 세형 동검 보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청동기와 철기시대의 특징입니다. 아래, 학습지 아래 모양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자,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동검이 바로 아래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세형 동검, 철기 시대의 동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개를 구별해야 돼요. 비파형 동검이 아래가 조금 더 뚱뚱하죠. 세형 동검은 늘씬하죠. 그지?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는 비파형 동검, 철기 시대 때는 세형 동검. 이 동검과 함께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기에는 잔무늬 거울만 있는데 거친 무늬 거울이라는 것이 있어요. 청동기 시대 때는 거친 무늬 거울, 철기 시대 때는 잔무늬 거울. 그 위에 있어 얘들아. 여기 있어 여기. 거친 무늬 거울 청동기 시대 때는 오른쪽으로 가면 철기 시대 때는 어때요? 잔무늬 거울. 이렇게 가죠. 공식처럼 그냥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파형 동검에서 세형 동검으로 철기시대 때 바뀌었고 거친 무늬 거울이 철기시대로 가면서 잔무늬 거울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동검은 유물을 받고 거울도 보여드릴게요. 역사부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거친 무늬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역사부도에 있어요. 이게 바로 거친 무늬 거울이고 잔무늬 거울은 이것보다 조금 더 단순합니다. 이게 바로 잔무늬 거울이에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는 무슨 거울? 거친 무늬. 초기 철기 때는 무슨 무늬? 잔무늬. 알겠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때는 무슨 동검? 비파형. 그렇지. 그 다음에 초기 철기 때는 세형.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미송미식 토기, 아까 토기 얘기 우리 다 했고, 토기 얘기했고, 무덤도 얘기했고, 자, 농경이 변홍사가 시작돼서 철기시대 때 확대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과 교류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철기시대가 되면은, 철기시대 때 유물이, 이것도 역사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과 교류했다라는 증거품들이 나와요. 아주 대표적인 증거품이 바로 이겁니다. 다호리붓이라는 붓인데요. 경남 창원에서 이 붓이 발견이 출토가 된 거야. 이 철기시대의 유물로서. 붓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얘들아? 뭔가를 쓰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붓으로 인하여 한자를 사용했구나라는 것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뭐냐면 돈이야, 돈. 얘들아. 화폐예요, 화폐. 중국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철기시대였을 당시에 중국에서 사용한 화폐들입니다. 이거는 명도전이라는 화폐고요. 말 그대로 화폐이기 때문에 정말 새끼손가락만큼 작아요. 명도전이라는. 그리고 이거는 반량전. 중국의 화폐가 한반도에서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철기시대에 중국과 교류했다라는 증거 유물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중국과 철기시대 때 이렇게 교류를 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움집 이야기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지상가옥, 벽면화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이 뭘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빼놨다. 자, 반달돌칼. 선생님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얘들아,
이 부분에 조금 주목합시다. 은근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 부분. 왜 중요하냐? 너희들이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 문제를 풀 때 상당히 헷갈려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얘들아, 청동기라는 거는 주석과 아연의 합금인데 만들어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러니까 구하기 힘든 귀한 어떻게 보면 금속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기라는 것이 청동기 시대가 열렸지만 소수의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 거지. 그리고 이 청동기가 철처럼 엄청 단단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동기 시대 때는 이게 청동기의 의기화라는 표현을 우리가 간혹 쓰기는 하는데 실생활에서 이 청동기를 활용해서 실제로 쓴다기보다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소수의 귀족들이 자기를 꾸미는 사치품이랄지 이런 용도로 청동기를 주로 사용하고요. 농사를 지을 때는 그럼 뭘 사용할까? 청동기 시대니까 청동기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청동기 시대지만 아직까지는 주요 간섭기로 농사를 짓습니다. 청동기는 사치품이야. 이해되셨지? 그래서 반달, 돌칼, 그 다음에 바퀴날, 도끼, 홈자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석기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반달 돌칼입니다. 학습지에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그림이 지금 나와 있죠. 그치? 그래서 칼인데 반달 모양의 칼. 아,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사부도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지 얘들아. 반달 돌칼.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이거를 활용해서 썼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게 은근히 너희들이 자주 틀린다라는 말인데 자, 반달 돌칼은 석기잖아. 하지만 시대는 어디야? 청동기야. 알겠지? 헷갈리지 말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 것에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고조선 얘기할 때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선생님이 까먹은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푸집이 뭐야 얘들아? 틀이야, 틀. 청동 제품을 여기다 딱 넣어서 청동 제품을 만들어낸 그 어떻게 보면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푸집. 이 거푸집까지. 그래서 학습지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쌤이 빼먹은 부분 없죠? 빼먹은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차분히 수업 준비를 해서 이제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도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조금 바빴는데 오늘은 이렇게 선사문화 부분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조선 부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 고인돌 이야기와 세영동검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